안녕하세요, 피라냐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텐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캠핑을 시작해 봅시다. 제 2탄에서는 텐트를 고를 때 알아두면 더욱 좋은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전 편에서 알아본 텐트 형태에 대해서 알았으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텐트는 싱글월인지 더블월인지, 텐트 스킨 재질은 어떻고 폴대 재질은 어떻고 뭐가 더 좋은지 등등등 말이죠. 저희 과거의 경우를 살짝 비춰만 봐도 첫 텐트 구입할 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정보들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디자인만 보고 텐트를 덥석 구입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3번, 4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나와 맞지 않다는 걸 처절하게 느끼며 방출하고 새로운 텐트를 구입해 중복 투자를 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라고, 소중한 돈 절약하시라고 꿀 정보와 함께 용어 설명과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은 텐트를 구입하실 땐 어떤 걸 제일 먼저 고려하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텐트를 구입할 때는 텐트의 높이를 고려했었고, 두 번째 텐트 구입할 때는 출입문 위치와 폴 방식 여부를 고려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염두에 두고 있는 텐트 형태라던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이런 텐트도 있고 저런 텐트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자신이 취향에 맞는 텐트를 선택할 가망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여 텐트 리스트를 필터링 하다 보면 수백 가지가 넘는 텐트 중에서 극소수 텐트들만 남게 될 거고, 이렇게 몇 가지 남은 텐트들 중에서 고민하면 되니까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쉬워지죠. 그런 필터링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선택하기 쉬워지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싱글월과 더블월 텐트입니다. 말 그대로 벽 하나이냐 두 개이냐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돔 텐트라고 생각하면 많은 텐트들이 더블월 타입의 텐트입니다. 더블월 타입의 경우 생활 공간이 되는 이너 텐트와 바깥쪽 비바람을 막아주는 플라이로 구성이 되고요. 주로 이너 텐트는 통기성에 중점을 둔 스킨이 이용되고, 바깥쪽 플라이는 방수력에 중점을 둔 스킨이 이용돼서 습기 결로 등에 유리하고, 그로 인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플라이만 이용하여 쉘터로 이용이 가능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래도 스킨이 두껍다 보니까 싱글월에 비해서 무게가 조금 더 나가게 되고, 설치할 때 역시 플라이를 씌우는 작업이 필요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싱글월 타입의 텐트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스킨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킨 하나가 이너와 플라이 역할을 같이 해내야 하는 특성상 더블월보다는 결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성 원단이 적용되다 보니까 싱글월이라고 해서 결코 더블월보다는 저렴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더블월보다는 설치가 좀 더 간편하고, 텐트가 동일 크기, 동일 재질이라고 할 때 무게 역시 더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요. 싱글월 텐트는 별도의 플라이가 없다 보니까 신발 등 놔둘 곳이 애매해진다는 등의 단점이 있는데, 제품에 따라서 플라이 역할 및 전시를 만들어줄 수 있는 베스티블이 존재하기도 하죠. 자, 다음으로는 아웃폴 타입과 이너폴 타입입니다. 우선 두 가지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아웃폴은 폴대가 플라이 밖으로 설치되는 거고요. 이너폴은 폴대가 플라이 안으로 설치되는 차이입니다. 물론 TP 텐트 같이 가운데 세로로 폴이 하나 들어가는 것도 따지면 이너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형태가 아예 다르니까 여기서는 조금 논외로 하고요. 이너폴 타입은 보통 폴대에 이너 텐트가 걸리고 그 위로 플라이가 씌워지는 방식이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폴대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바람에 좀 더 강하며, 구조에 따라서는 플라이 없이 이너 텐트만 이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 수 있는 텐트로는 MSR 엘릭서가 이너폴 타입의 텐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대로 아웃폴 방식의 경우는 폴대에 플라이가 걸리고 이너 텐트가 플라이에 걸리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장점으로는 이너 텐트와 플라이 스킨을 결합한 채로 보관이 가능하고요.
제품에 따라서 그라운드 시트까지도 결합한 채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 시 플라이를 폴대에 걸기만 하는 것으로 이너와 그라운드 시트까지 한 번에 텐트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폴대가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너폴에 비해서 아웃폴이 살짝 바람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웃폴로 예를 들 수 있는 제품으로는 헬레베르그 알락, 백컨트리 제노드 2P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이너폴과 아웃폴을 설명드리면서 폴대에 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모두 텐트 고리 타입으로 후크를 폴대에 거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슬리브 타입도 있습니다. 슬리브 타입은 텐트 스킨에 폴대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텐션을 고르게 당길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싫어하는 타입이고요. 슬리브 타입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제품으로는 미니멀웍스 망고 정도가 있겠네요. 참고로 제품에 따라 후크 타입과 슬리브 타입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제품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반자동 텐트의 오토폴 시스템 역시 엄연히 따지면 아웃폴 시스템이긴 하지만 오토폴은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이것도 논외로 칠게요. 자, 여기까지는 텐트의 스킨 형태 그리고 폴대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재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재질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텐트 스킨. 텐트 스킨의 재질은 폴리, 나일론, 면 요 정도가 대표적이고요. 폴리가 가장 가격이 싸고 다음이 나일론, 그리고 면 재질이 가장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아주 고가의 특수한 텐트가 아닌 이상 대부분 3개 중 하나의 원단으로 대부분의 텐트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먼저 폴리의 경우 무게가 가볍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통기성이 안 좋은 편이고요. 또 그로 인해 결로도 많이 발생합니다. 직조 방식에 따라서 타프타, 옥스포드, 리스탑으로 나뉘고, 또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서 더 내구성이 좋고 더 비싸지지만 또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같은 가격이라면 옥스포드나 리스탑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나일론은 폴리에 비해서 더 질기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더 가볍습니다. 습기에 약해서 간혹 아침에 새벽 습기를 머금고 늘어져 있는 텐트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습기를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재질로 갈 거 아닌 이상 나일론이나 폴리나 거기서 거기고요. 그냥 디자인이나 다른 기능을 더 따지시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재질. 면으로 된 텐트의 경우 통기성이 매우 우수하고 습기 역시 잘 머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결로에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교적 고가이고 폴리나 나일론에 비해서 무게가 무겁고 부피 역시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습기를 잘 머금는 특성 때문에 건조를 잘 시켜주지 않고 장시간 보관하면 곰팡이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스킨 재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재질과 함께 보셔야 하는 게 바로 스킨 두께입니다. 텐트를 알아보시다 보면 40D, 200D 이런 정보들을 종종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원사 두께에 대한 표시이고요. 40데니아보다는 200데니아가 원사 두께가 더 두껍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비교하자면 20에서 40데니아 정도면 3단 우산에 들어가는 얇은 원단 정도의 느낌, 200데니아 정도 되면 백팩 원단 정도의 느낌, 4에서 500데니아 정도 되면 청바지 정도의 느낌 혹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니아가 높을수록 내구성 역시 높아지지만 무게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자신 취향에 따른 적당한 두께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설치 노동 강도 역시 높아지며 수납 역시 불리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의 수납 능력이라던가 백팩 수납 능력을 고려하시면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텐트는 두께가 두껍다고 해서 보온력이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말 그대로 내구성 측면에서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구입하시고자 하는 텐트에 대한 공개된 스펙 정보를 찾아보시면 데니안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게와 부피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스펙에는 패킹 크기도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하신 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패킹 크기를 신경 안 쓰시고 구입하신 뒤에 나중에 텐트를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거대한 패킹 부피 때문에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꼭 패킹 크기도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수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건데요. 내수압은 텐트 스킨이 견디는 방수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스펙을 보시면 1000mm, 2000mm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들어가면 일정 규격 통에 1m 물을 넣고 방수가 얼마나 잘 되느냐 많이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얼마의 내수압이면 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보통 1000mm는 보통 비의 양을 견딘다고 보시면 되고요. 1500이 폭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500, 조금 60을 내면 2000mm 정도는 되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막 3000, 5000mm 이런 텐트도 존재하고 방수력이야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한데 일반적인 캠핑에서는 오버스펙이기도 하고요. 가격만 비싸지니까 적당한 걸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텐트 스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폴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폴대는 정말 간단합니다. 비싸고 가볍냐 아니면 싸고 무겁냐. 먼저 비싼 것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카본이 있고요. 그 다음이 알루미늄, 그 다음이 스틸, 마지막으로 FRP 또는 파이버글라스가 있습니다. 먼저 카본이 가장 가볍고 유연하기도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요. 두랄륨인과 알루미늄은 가격도 적당하고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폴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스틸 폴대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무게가 무거운 편이고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강도는 가장 좋은 편입니다. 말 그대로 스틸이기 때문에 습기로 인해 녹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많이 사용되는 재질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FRP, 쉽게 말해 광합 플라스틱이고요. 파이버글라스는 FRP의 일종으로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폴대를 말하는데요. 이 폴대들은 알루미늄보다 무겁지만 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보통 마트에서 파는 저렴이 텐트들을 보면 이러한 폴대가 들어간 것을 종종 볼 수 있고요. 내구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많은 재질이기도 하며 간혹 폴대가 부러지기도 하는데요. 알루미늄이나 스틸의 경우 구부러지는 반면 파이버글라스는 팡하고 터지면서 깨지기 때문에 깨진 조각에 의해 손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장갑을 꼭 착용하고 만지는 걸 권해드리는 재질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 개인적으로는 파이버글라스 폴대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고가 텐트나 아주 저렴한 저가 텐트가 아닌 이상 대부분 두랄륨인 알루미늄, 스틸 폴대가 사용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극단적인 가벼움을 추구하진 않는 이상 이 세 가지 폴대 중 하나라면 텐트를 고르는데 굳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텐트 구입하실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에 반영되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게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살짝 말씀드리면서 마치자면 만약 캠핑을 1년에 한두 번 갈 거라면 그냥 글램핑이나 카라반 등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1년에 3-4번 갈 거라면 올인원으로 사용할 만한 제품으로 텐트 한 개만 구입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리빙쉘 혹은 쉘터를 이용한 입식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캠핑을 하실 예정이라면 하계용과 동계용 텐트를 나눠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쉽진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구입하시고자 하는 모델을 캠핑 매장에 디피되어 있는지 등을 문의하신 후 실제 설치된 모습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캠포리안이나 캠핑 트렁크, 아토주 캠핑, 캠핑고래, 7942 캠프 같은 대형 캠핑 매장이나 체인점 등을 공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페 등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 주변 대형 캠핑 매장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캠핑 하시는 분들은 모두 친절하시기 때문에 잘 알려주실 겁니다. 이상 텐트 구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 정보였는데요. 어떻게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텐트 구입하시는데 취향에 맞는 텐트를 구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